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국내 최초로 출범한 우리사주형 택시 협동조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직원들이 돈을 내서, 그러니까 출자를 해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고 모두가 또 이 돈을 내고 주주가 된 만큼, 조합원이 된 만큼 운송 수입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우리사주형 택시 협동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택시업계에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고 또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이런 것들도 사라지도록 하겠다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한국택시협동조합입니다. 박계동 이사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계동입니다. 박계동 이사장님은 택시기사도 직접 하셨고요. 네. 예, 워낙 택시 업계와는 인연도 깊고 애정도 깊으신 것 같은데 네. 이 택시협동조합은 어떻게 출발하게 되셨어요? 네, 저기 사실은 협동조합 기업은 예, 농협, 수협, 축협 등 8개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만 허용됐는데요. 네, 2013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그 협동조합형 기업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유엔에서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요즘 이제 이 새로운 네. 이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협동조합 기업이 좋은 방식이다 하고 네. 유엔 가입국에 전부 다 권유하게 됐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네. 협동조합 기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깊었던 택시 기업을 택시 협동조합으로 변신을 시키신 건가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사주형으로 택시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부 협동조합이 있는 건 같은데 기업형이 아니라서 국내 최초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 소규모 가게형이 대부분이죠. 예. 네. 이번에는 기업형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는 택시는 몇 대 정도 돼요? 지금 71대입니다. 73대. 예. 아,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린 조합 이름이 맞나요? 한국택시협동조합. 예, 맞습니다. 네. 예. 택시의 뭐 고유의 색깔이라든지 뭐 로고라든지 서비스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우리 사주형 이제 협동조합 택시고요. 네. 그 컬러는 이제 개인 택시와 상법상의 이제 법인 택시하고는 달리 예. 모두가 사주인 그런 협동조합 택시이기 때문에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노란색 컬러를 하게 됐고요. 네. 디자인도 별도의 디자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별도의 디자인이라면은 뭐 다른 문양 같은 게 좀 들어가나 보죠? 거기에 그 협동조합 택시가 선진국은 다 있죠. 네. 뭐 런던도 있고 뉴욕도 있고 마드리드도 있고 뭐 전부 다 있는데 뉴질랜드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만 없었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게 협동조합의 상징이 꾸빕입니다. COOP인데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꾸비라고 부르고 미국은 코앞 택시라고 부르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노란색의 쿱 택시로 가게 됐습니다. 쿱 택시. 네. 그러니까 쿱이군요. COP. 쿱이죠. 예. 코어포레이션, 뭐 네, 협동, 맞습니다. 뭐 이걸 상징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 택시는 언제부터 달리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 다니고 있어요? 예, 예. 네. 어저께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을 모시고 네. 이제 출범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택시는 70세대라고 하셨고요. 일은 한대요. 71대라고 네. 하셨고 그다음에 그 운전 기사분들이나 또 출제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네, 지금 158명이고 조합원이고요. 네. 택시 한 대당 2.3명의 조합원을 갖게 돼요. 예. 왜냐하면 6일 일하고 하루씩은 쉬어야 되니까 거기에 2.3배고 그래서 지금 조합원 수를 170명으로 이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택시협동조합, 한국택시협동조합에 소속된 그런 기사분들은 네. 출자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조합원들은 158명이 이제 가입 신청은 냈지만 네. 출자까지 이제 완료한 분들은 그 중에서 한 60% 돼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출자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예. 택시 기사들이 2,500만 원 출자금은 너무 많거든요. 예. 한 번에 많죠. 그래서 대출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 보증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은 네. 그 보증을 해주고 예. 하나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신용등급 7등급 이상 보통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면 다 7등급 이상인데 예. 그분들에게는 출자금 2,500만 원 전액 그 대출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신불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입 신청자 중에서 한 40여 명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창원 지원 자금 한 10억 정도를 받아서 네. 조합이 재대출 해주는 형식으로 출자금을 납입할 예정이고요. 예. 그 절차는 한 다음 달 정도 돼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 돈을 내고 내 회사를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네. 긍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택시기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오늘 산업금 채우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 부담도 없앤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산학금제라고 하는 거는 사업주 선이익 보장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꼭 그날 내야지 되는. 네, 그렇죠. 그 이제 주간반 12만 5천 원, 야간반 14만 5천 원 대충 회사마다 그 정도 안팎의 산학금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 산학금이 모자라면 개인이 그 돈을 채워 넣는 그런 형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새 메르스나 이런 경우에 사람들도 없을 때 그 산학금을 메우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액관리제를 합니다. 전액관리제요. 네. 그건 어떤 건가요? 전액관리제는 그 하루 수익을 전체를 전부 다 입금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목표 액수에 초과된 액수는 개인 소득으로 전부 다 잡아주는데, 그 매출금에서 그날 매출금에서 담배도 사 피우는 분도 있고 커피 식사 이런 것들 그냥 사 피우고 또 집으로 1, 2만 원씩 더 몇만 원씩 더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푼돈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50만 원 한도의 복지 카드를 선 지급을 합니다. 그걸로 담배도 피우시고 밥도 드시고 운행 시에 필요한 예. 밥이나 그다음에 음료 이런 것들을 사 마시고 그 수익금은 한 푼도 안 빼고 전부 다 전액 입금을 시키면 네. 그 액수를 전부 모두의 개인 소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회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회사는 예. 그 생명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투명한 경영하고 민주적 운영인데요.
그리고 공정한 배분. 그런데 회사는 그 수익금과 지출된 내용을 모두 다 공개하고 네. 그걸 전부를 한 푼도 남김없이 조합원들한테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통 산업금을 빼고서 한 달에 택시 기사분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벌고 계신가요? 보통 택시 기사들이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부 다 배분을 하면 1인당 한 70만 원 정도씩은 더 배분이 될 겁니다. 오,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그렇죠. 예, 네. 지금 2307번님이 실시간으로 지금 문자 질문을 주셨는데 네. 택시 일은 한 대는 어디서 발급받으셨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건 발급받은 게 아니고요. 예. 마포구 소재의 서기 운수가 예. 법원 내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과정에 참여해서 네. 40억 100만 원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수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그건 사재로 인수를 하신 거예요? 저희 한국협동조합 연대라고 한국협동조합 연대. 네, 연대에서 모금을 하고 또 부족한 분은 또 차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성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사장님 직접 택시 몰아보셨을 때 산업금이 제일 어려우셨어요?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산학금도 어렵지만 네. 더 어려운 거는 정상적인 영업 비용들 이를테면 차가 약간 백밀러를 망가뜨렸다든지 뭐 옛날에는 안테나 같은 거 망가뜨리거나 그러면 그 부품들을 예. 전부 다 액수를 정해놓고 기사들한테 전부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네요. 그거는 회사로는 당연하게 운행 중에 들어갈 비용을 기사들한테 전부 다 전가시키는 것이고 네. 또 가벼운 접촉사고 일어나면 그 액수를 정해놓고 일정 액수는 또 기사들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낮은 수입에 고통받는데 예. 이런 이제 불법적 그 운영 행위가 기사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 것도 협동조합에서는 없애겠다. 네, 그거 전부 예. 다 없애죠. 예. 좋은 기운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네. 저희가 기회 되면 또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계동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지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우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경제주치 시간 있습니다. 노무상담 해드리고요. 경제수사대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개설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M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입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과 이슈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영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계의 최고 이슈는 최저임금이죠. 예. 네, 지난주에 정해졌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아무래도 노동계 쪽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이슈도 있었고 네. 최저 1만 원 네. 요구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좀 촉이 의지가 있어서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비하면 그런 논의 과정에 비하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 결정 과정에서도 네. 이제 문제도 있었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있을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1% 올라서 6,030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6,030원을 받게 됐고,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게 예. 원래 좀 논란이 됐다가 재계는 굉장히 반대했던 월급이 병기가 됐잖아요. 같이 쓰여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중요한 발전이죠. 예, 원래 시급만 명시되는데요. 네. 그 월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주일을 만근하는 경우에 주휴일, 네. 일요일이 보통 일반 근로자 같으면 일요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니까 그 급여가 포함된 월급을 병기하게 되면 네. 실제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급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주휴수당이 계산 안 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재계에서는 뭐 아무래도 그걸 다 주는 것까지 명시를 해놓고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계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사정이 좋은 기업들 얘기고 예.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은 또 부담스럽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게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최저임금의 근처에 있는 230만 이 근로자들의 네. 대부분 사업장이 영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치킨 게임처럼 예.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도산한다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 이후에 이런 중소사업주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네.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최저임금 결정은 보던 대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항상 이게 갈등이 있다가 협상장을 누군가가 박차고 나가게 되고 그럼 공익위원이 제시한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는 그 관리를 또 따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이 이왕 됐으니까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번에 결정은 확실히 정부에서도 좀 군부를 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 기대도 높았고 네. 관심도 많아가지고 그 심의 과정에서도 되게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근로자 의원이 최초에 10,000원을 제기하고 사용자 의원은 그냥 동결을 주장하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났죠. 논의하기가 사실 거의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그 9차 전원회의부터는 수정안을 제시했거든요. 네. 노동계 쪽에서는 8,400원, 8,200원, 8,100원 이렇게 세 차례 수정을 했고 뭐 사용자 측은 조금씩 뭐 30원, 네. 100원도 안 되는 그렇죠. 금액을 해서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뭐 수정안을 제시하는 네. 그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그렇게 하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순간 노동계 측이 협상장을 나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번에는 월급 병기할 때는 사용자 의원이 네. 그 전원 퇴사를 나가고, 한번 했고요. 예. 이번에 그 촉진 구간이라는 것이 어찌 됐건 뭐 기계적 평등을 좀 약간 추구한다고 노동계는 좀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3차 수정안이 8,100원인데 촉진 구간의 최대 금액이 이제 6,300원 정도 네. 되니까 노동계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또 예전처럼 노동계는 퇴장하고 네. 또 결정되는 그런 문제가 좀 여전히 네. 노정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계속 고질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사람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이제 아까 8분의 1 정도가 그 근처에 있는 근로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 중에서 좀 그래도 그 좋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최저임금 결정할 때 소득 분배율의 그 지표로서 네. 해야 되는데 그때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가로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결정을 할 때는 이걸 참고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엔 이걸 안 썼나 보죠? 그렇죠. 판단할 때 이 부분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네. 노사 양쪽에서 인정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때 처음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예. 그 오픈돼 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이게 회의록이 네. 임금위원회 그 홈페이지를 가보면 회의록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공개가 솔직히 예.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회의록 홈페이지를 게재하기로 했고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괜찮네요. 예. 회의 배석자도 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공개 범위를 좀 넓히기로 합의한 건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에 된 이유는 이번에 노동계 쪽에서 청년 유니언과 그다음에 그 홈플러스 노조나 이런 네, 네. 비정규직 그 관련돼서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그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해당되는 사람들의 요구가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꼭 이게 상반기 회의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 때도 예. 안정적으로 이런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회의체를 올 1회 회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만나게 되면은 또 얘기가 더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향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16년 발표한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를 하면 예. 뭐 형식적으로 10일간의 이의제 기간이 있고 뭐 거의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합의된 안이니까. 네. 그러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최저임금 사실은 결정이 됐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지만은 이것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어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네.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3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인구가 8분의 1, 네. 232만 명이라고 네.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보니까 사업주 최저임금법에는 그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2012년에서 14년까지 3년 동안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1만 6천 건 위반 사례가 있는데 네. 고작 사법 처리가 된 게 34건입니다. 아니 16,000건에 34건만 그러면은 나머지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뭐 매일 월급 주고 안 준 거 주고 이러고 그렇게 그냥 되는 끝난 거죠. 거예요? 사법 처리 자체가 이렇게 적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 처리 자체로 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것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현장 감독이라든가 강화를 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게 통계 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예. 이렇게만 해서는 잘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뭔가를 명시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사실 그 벌금형이나 이런 것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좀 범법자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 약간 예.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즉시 과태료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 현장 감독할 때 최저임금 위반이면 얼마를 즉시 과태료를 내게 하면 이게 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네.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안을 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여전히 지금 6개월 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거 무슨 법이에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여야 정부 모두 이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예. 적극적인 좀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보다는 좀 그렇죠. 그 실질적인 예.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게 한 행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법제를 양성할 수는 없지만 양성해서는 안 되지만 범법을 하는 거는 제재를 받아야죠. 맞습니다. 네. 그 법의 그런 부분에서만 좀 소극적인 법 집행이 되면 안 된다. 법과 원칙을 맞아요.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에 열을 올리는 바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노무 상담 하나 해야겠습니다. 6345님인데 일일 오전 9시부터 저녁 하루에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매월 급여가 130만 원.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상여금을 월급의 100%씩 받고 있는데 제가 받은 급여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하셨어요. 예, 이 질문의 핵심은 13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위반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하고 네. 섞여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급이 5,580원이니까 116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지금 질문자의 근로는 하루에 9시간씩 근로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하면 연장 근로가 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이것을 좀 지금 방송에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해보면 한 135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아, 조금 덜 받기는 하는데. 예, 예. 근데 보통은 상여금을 지급하니까 괜찮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제 그 최저임금에는 2개월 이상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든가 예. 복리후생비 식대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또 앞으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서민들의 돈을 지켜야지 되겠죠.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 시간이 바로 그걸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그 서민금융지원국의 조성목 국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목 국장님 전화 연결됐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이걸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을 열어서 경험해 보도록 하셨다는데 예, 이게 예. 어떤 건가요? 네, 저희들이 그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사이트는요. 예. 2012년 11월부터 개설하여 운영을 해왔는데요. 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그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개설한 그 보이스피싱 체험관은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을 네. 음성 파일이나 동영상 등의 형태로 이제 들어보고 오. 이 간접 체험함으로써요. 예. 아,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쓰는 수법이구나 하는 사전 학습 효과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놈 목소리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체험관으로 들어가면은 네. 그 실제예요? 아니면은 녹음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 놓으신 거예요? 실제 그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한 거를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체험해 보시는 분들 많나요? 예, 지금 현재 그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이 체험관을 오픈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사이트에는 이제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방문했었는데요. 체험관 오픈 이후에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현재까지 한 4만여 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체험관 이름이 진짜 그놈 목소리예요? 체험관 그렇습니다. 그런 목소리입니다. 예, 저는 그냥 비유를 한다고 영화 제목을 댔는데 그렇군요. 예, 예. 네, 실제로 이 국민들이 녹음을 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신고도 많이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21개 사기범들 녹취 파일을 이제 체험관에 오픈을 했는데 공개를 했는데요. 오픈한 지 이틀 만에 지금 150여 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제 파일을 계속 수집해가지고요. 예. 이 홍보 자료로 이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음성 분석도 해가지고 수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제가 들어보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일부에서는 이 근원 목소리를 공개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네. 그좀 뭔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하는 것은요. 일반 국민들이 그 사기범 목소리를 알아가지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뭐 이게 사기범이라 알게 하는 것보다는 사기범들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수법으로 접근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한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그 이제 일부 오해와는 달리 사실 그 이게 뭐 실효성이 없다면 그 150건씩 이렇게 접수가 녹취 파일이 접수가 될 리도 없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기범 목소리를 녹음한 걸 올려놓으면
우리 네티즌들이 그놈을 찾는 거군요. 그런 부작용이 약간 그래서 있군요. 이제 예. 어떻게 우리한테 접근을 해 오는지, 예. 뭐 예를 들어서 검찰청 사칭하고 뭐 이런 쭉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듣고도 네. 아 그래 금감원에서 그때 틀어준 그런 내용이었었어. 예.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방할 수 있는 의식이 고취가 되거든요. 저도 당장 부모님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노인분들을 위한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또 별도로 해서 또 퀴즈 이벤트도 진행을 하신다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예, 그래서 이 피해 예방하고 이제 대포투명 위험성 홍보 차원에서 국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7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2달 동안 그 참여자에게는 그 은행 그 OTP 무료 교환권을 선착순으로 주고요. 네. 그리고 뭐 커피 쿠폰이라든가 애플워치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제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 참여하는 방법은 그 검색창에 보이스피싱이라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라고 검색하시면 PC나 휴대폰 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바로 이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그런 목소리를 예. 이제 그런 목소리도 듣고 예, 그 퀴즈도 풀고. 이벤트가 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예. 그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뭐 퀴즈도 하나 풀어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말고 저 국장님께 하나 좀 이렇게 모사를 부탁을 드려도 되나요? 예, 예. 어떤 그 보이스피싱을 그 문장을 좀 들려주시면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해서 접근을 하나요? 우선 그 지금 수법은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대검찰청을 사칭하는 겁니다. 대검찰청이요. 예. 네, 대검찰청 첨단 수사 뭐 일과 누구입니다 하면서 예. 지금 당신의 통장이 예. 대포 통장으로 이렇게 사용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사기범이 검거가 됐다. 네. 당신 그 통장을 통장이 이렇게 개설됐으니까 검찰에 이렇게 출두 요청을 하면 출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을 해요. 그럼 검찰에 출두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은 어떤 수법으로 넘어가요? 출두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본인한테 네. 그 계좌에 대한 그 상세 내역을 묻기를 시작하죠. 실제 이제 출두하기 전에 네. 일단 그 유선으로 먼저 조사를 하겠다 하면서 예. 개인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 결국은 이제 그걸 본인이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빼내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대포 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이제 워낙 그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실제 돈을 이제 찾아가지고 네. 어디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집에다 어디에 갖다 놔라 네. 아니면 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속기가 쉬운 게 예. 검찰이나 이제 금감원 직원인 양 마치 예. 그 뭐 금감원 신분증까지 유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찾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통장이 그 계좌가 지금 뭐 누가 지금 돈을 빼가고 있다. 네. 그냥 두면 다 빼가니까 빨리 돈을 찾아서 그 집에 그 냉장고나 뭐 어디에 보관하라. 네. 이렇게 하면 해놓고는 그리고 그 금감원 직원이 갈 테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맡겨라. 지시를 받아라. 그러면서 금감원 직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뭐 내가 금감원 직원이다 하면서 사칭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아갖고 가르치는 이런 형태. 지금 일본에서만 해도 사실상 대부분 이렇게 그 직접 대면형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직접 대면형. 예, 은행에서 이게 빼가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이제 피해자한테 직접 돈을 빼게끔 유도를 해서 그걸 갈취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그놈 목소리 좀 파악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금감원이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다면요. 저희들은 사력을 다해서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으면 이제 반사적으로 아니다, 노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금감원이 이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통해서 이제 신고된 녹취자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신종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요. 많이 알릴 생각이고 네. 이제 인터넷을 또 못 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 그 대한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노인정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CD로 이렇게 해서 예. 들려드린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노인분들이 교육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목소리를 계속 들려줘가지고 음.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조심하시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되는 게 네. 이게 고도의 뭐 연구 능력을 가진 보이스피싱 집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돈을 늦게 찾든가 뭐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뀌더라도 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조성목 국장이었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 사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캐논 변주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디오스 김치 톡톡. 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고요.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3891님 외 두 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